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이라는 좀 드물고 흔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더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환이 있었죠.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우리 백혈구 중에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호, 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그리고 단핵구, 림프구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죠. 예. 그 중에서 보통 호중구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를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호산구가 늘어나면은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그 다음에 단핵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입니다. 만약에 이 림프구가 늘어나는 경우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만성이라는 것 자체가 붙은 것은 질환 경과가 급성으로 나빠지지 않고 천천히 만성적으로 나빠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종류가 나오고, 백혈병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우리가 어떤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이 질환이 걸린 분들이 전부 다 백혈구가 늘어나더라 라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만성 백혈병이라는 것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사실은 이 종류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한 네 가지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계통상으로도 다르고요.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이제 원인 자체가 BCR-ABL이라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 골수구, 특히 호중구가 많이 늘어나는 병이고, 호산구성 백혈병은 호산구가 많이 늘어나는 병, 거기에 이제 FIP1L1 PDGFR이라는 유전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림프구성 백혈병은 이제 림프구 계통의 성숙한 세포인 림프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만성 백혈병이라고 이름에 붙었지만 사실은 호중구와 호산구 이쪽 계통은 이제 만성 백혈병 중에서 이제 이런 골수성 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림프구성 백혈병은 이제 림프계 고통에 해당하는 만성 백혈병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은 이렇게 백혈병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은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의미가 있냐면은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 다릅니다. 특히 만성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병의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이 BCR-ABL1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제 티로신 키나제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했고요. 호산구성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 유전자 이상을 억제를 할 수 있는 이메틴ib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했죠. 네, 림프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림프구성 백혈병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알킬레이터라는 그런 항암제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면역 치료제에다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혼합하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은 골수 단핵구가 늘어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계통 자체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자시티딘이라든지 데시타빈 같은 약제들이 사용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이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비슷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분류법에 의해서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뉘고,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치를 확인해서 이게 낮으면은 이제 호르몬을, 즉 에리스로포이에틴 미네틱스라는 호르몬 제제를 이제 사용을 해서 ESA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빈혈 자체를 교정하기도 하고, 또 백혈구나 이 골수 단핵구성 이 백혈병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그 단핵구가 너무 높아서 백혈구가 높을 때에는 이제 하이드록시유리아라는 먹는 항암제를 쓰기도 합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같이 이런 아자시티딘이나 데시타빈과 같은 이런 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이 골수 단핵구 자체를 떨어뜨리고 이러한 혈액 검사 이상을 호전시키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완치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백혈구가 많이 늘어나 있고 그 중에서 단핵구 계통이 많이 늘어나 있으면 이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 골수 검사에서 이런 만성 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에 해당하는 소견이 나오면은 이 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진단을 할 때에 우리가 혼동이 올 수 있는 것은 골수 형성 증후군과 굉장히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이렇게 진단이 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진단이 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두 가지 병, 그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이나 둘 다 이런 아자시틴이나 데시타빈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근본적인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 병을 들으시면은 일단 백혈병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일단 이 단핵구가 올라간 것 말고도 이제 빈혈이 있거나 혈소판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료는 백혈구를 낮추기 위한 치료나 빈혈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아니면 아예 이러한 고장난 세포들을 고치는 아자시틴이나 데시타빈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만성 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은 어떠한 종류의 백혈구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호중구가 늘어나면 골수성, 호상구가 늘어나면 만성 호상구성 백혈병, 단핵구가 늘어나면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림프구가 늘어나면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단핵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이 되겠고, 진단은 골수 검사를 통해서 하고, 우리가 치료할 때는 이 빈혈 자체를 교정하기 위한 에리스로포이에틴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 하이독시유리아를 써서 백혈구를 낮추는 치료, 아니면 이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비슷한 임상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치료하는 약제인 아자시틴이나 데시타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